자, 교재 46페이지 지도 감독에 관한 단원이 출발합니다. 지도 감독 등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도하고 감독 등이라는 단원인데 이제 지금부터 우리 법령의 마무리편으로 접어듭니다. 법령이 마무리되고 나면 실무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지도 감독이라는 말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먼저 배경을 설명합니다. 지금 제목이 지도 감독인데 우리 밖에 사회에 나가보시면 모든 업종에는 지도 감독이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학교나 학원을 하려면 누가 감독한다? 교육청에서 감독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식당을 하더라도 누가 감독합니다. 식당을 하면 누가 감독할까요? 구청 위생과 이런 데서 감독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식당에 가보시면 뭐 뉴질랜드산, 호주산 이렇게 적어놓은 거 보셨죠? 그 원산지 표시인데 그런 것들을 식당 주인이 적고 싶어서 적는 게 아니죠. 감독에 따라서 그걸 기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업종에는 지도 감독이 있습니다. 약국이나 병원을 하더라도 감독을 합니다. 누가 감독할까요? 보건복지부에서 감독을 하는데 이 전국에 있는 병원, 약국을 보건복지부가 내려와서 감독하는 게 힘드니까 그런 업무를 뭐 관할 보건소에 위임이 돼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약국이나 그죠? 병원을 하나 차리려면 관할 보건소에 가서 우리는 이렇게 시설을 하고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합니다를 점검을 해서 거기서 허락을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왜 또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중개업을 하시는 분 중에서는 나는 약국만 전문으로 소개한다. 병원 자리만 소개한다. 이런 전문화된 중개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약국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입니까? 병원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까?를 중개업자가 알아야 거래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주로 어디를 많이 다녀야 된다? 관할 보고소에 가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업종에는 지도와 감독이라는 편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병원을 차릴 사람들이 아니고 중개업자를 누가 감독할까요? 이건 알아야 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교재가 내려갑니다. 자, 지도 감독 관청에서 중개행위하려 함에 있어서 특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사협회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되는데 감독자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1. 국토장관 2.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3. 등록관청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가로 열고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어볼까요? 지도 감독이 들어왔는데 감독 관청이 어디입니까? 이건 기억해야 되죠. 중개업자를 감독하는 사람 첫째 국토장관 두 번째는요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관청에서 감독을 하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 군, 구를 포함한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감독관청이 모두 몇 개? 4개입니다. 자, 그럼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서 이 감독관청이 4개가 있는데 쓸데없는 거 하나 걸어놓고 감독관청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독관청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감독관청을 가볍게 정리했는데 잘 이해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중개업자가 서울특별시 가면 종로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관철동에다가 뭐 사무소를 갖추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누가 감독한다는 뜻입니까? 첫째 이렇게 갑니다. 첫째 국토장관이 감독할 수 있다. 그죠? 두 번째는요. 시도지사니까 관철동에 있는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누구죠? 서울시장이 감독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등록관청이 누굽니까? 종로구청에서도 감독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서 다음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닙니까를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으신 것은 법조문이고 요거는 실제 사례잖아. 그죠? 이 법조문이 이해가 되어야 사례를 찾아낼 수 있다니까요. 여기다가 쓸데없는 거 뭐 답은 경기도지사 이런 거 들어오면 답이잖아 이게.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개사무소를 감독하는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은 지금 정리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감독관청을 알았으면 바로 밑에 감독의 상대방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감독관청에서 상대방 누구를 대상으로 감독합니까? 하니까 역시 1번
중개업자, 2. 거래정보사업자, 3.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자, 하지 아니하고 하는 자를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무등록업자를 감독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굳이 적으면 상대방은 첫째,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감독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거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감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등록업자도 감독할 수 있다. 그래서 지도 감독이 딱 출발하면서 여러분들은 감독 관청과 상대방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당연히 스토리를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감독한다. 이런 거를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출제했던 문제니까 보시면서 대답해 봅니다. 주로 보시면서 대답합니다. 문제 잘 틀리죠? 봐도 틀리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는 안 틀리면 돼요. 지금 이제 연습하는 기간이니까. 국토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은 등록한 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만 감독할 수 있다.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OX. X입니다. 무등록업자도 감독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이지만 무허가업자를 감독 못하게 할 수는 없죠. 그죠? 이런 모습을 딱 잡으셔야 돼요. 등록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감독한다 하면 틀린다. 그죠? 그렇게 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감독하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번이 중요합니다. 지도 감독의 사유 별표 딱 찍습니다. 자, 그럼 언제 감독합니까? 하니까 1번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을 파악할 때 감독할 수 있다. 거래 동향 동그라미 합니다. 2번 이 법에 대한 위법 행위를 확인하여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위해서 감독할 수 있다. 동그라미. 그럼 그 행을 지금 동그라미 하신 거예요. 자, 이거는 왜 중요한가 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감독할 때는 감독 사유가 있는데 예전에 감독 사유가 이랬습니다. 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감독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전의 법은 여러분 감독 사유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감독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감독을 하러 가는데 필요할 때마다 이러니까 누가 물어봤겠죠? 국토장관에게 뭐가 필요할 때 감독합니까? 하니까 국토장관이 나 배고프거나 술 고프면 감독하러 간다. 자기가 필요할 때니까 몇 번이나 합니까? 하니까 수시로 감독한다. 그러니까 이 법이 참 황당했었잖아. 그죠? 이 황당했던 법을 감독 사유를 딱 정했습니다. 어떻게? 동을 하면 감독한다. 그래서 원래 황당하던 법이 행동을 하면 감독한다라고 4가지 사유가 돌았는데 지금은 여러분의 동그라미 하기를 어디 동그라미 했습니까? 동그라미 했죠. 거래 동향을 파악할 때. 그리고 행이 뭐였죠? 행정 처분을 할 때 감독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잘 보면 2가지가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이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던 것이 4가지가 감독 사유였는데 지금은 2가지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은 게 교재에서 동그라미 했잖아요. 거래 동향, 행정처분, 행위, 감독 사유예요. 지금 그죠? 그럼 이거를 굳이 행동을 왜 전달하는가 하면 이게 없어졌는데도 있는 척하고 문제를 낼 수 있다고. 감독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공부할 때마다 행동하면 감독하다가 지금은 행만 감독한다. 이렇게 딱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없어진 2가지 지와 동은 무엇입니까? 알 필요 없습니다. 있는 것도 다 모르는데 뭐 없어진 것까지 따라가면서 지금 알아볼 이유 없죠. 그래서 항상 감독 사유를 공부할 때는 행동하면 감독하다가 지금은 뭐만 한다? 행만 한다. 이렇게 딱 잡으셔야 되고 그가 뭘까요? 거래 동향을 파악할 때 행은 행정처분상 그렇게 천천히 따라가 주시는 거예요. 있는 척하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만 기억해도 되는데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다음 달에 시험 치러 갑니다.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이제 문제를 마지막 연습을 한번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연습을 안 해도 관계는 없죠.
그 행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해서 마무리 치기 딱 전에 한번 훈련도 딱 시켜가지고 그래 보낼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감독 사유가 무엇입니까? 하면 거지 행동하면 감독하다가 지금은 그 행만 한다. 됐죠? 그 부분은 잡고 계셔야 됩니다. 없어진 건 무엇입니까? 몰라도 돼요. 궁금해가지고 또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되게 관심 많은 사람도 많아요. 그죠? 그 행만 딱 잡아놓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이것도 배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만 알아도 좋은데 시험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최근 개정된 중개사법은 중개업자에 대한 감독 사유가 축소되었다. 이렇게 시험에 지문이 딱 뜨면 OX, O 이런 거 따라와야 되죠. 네 가지가 감독 사유였는데 지금 두 가지만 한다니까요. 그러면 감독 사유가 축소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겠죠. 중개업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O, 그죠? 네 가지가 감독 사유였는데 지금은 두 가지만 감독한다니까. 그죠? 이런 부분까지 성질을 익혀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라는 느낌도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수업을 들으려고 지금 학원에 오는 겁니다. 사실은 교재에 앉아가지고 그냥 집에서 책을 이렇게 딱 보면 감독 사유는 두 가지 이렇게 지나가면 이게 뭐 때문에 두 가지가 되는지 완화되는지 느낌이 없잖아. 그죠? 이런 걸 들으려고 이제 수업에 오시는 거예요. 자, 내려가서 이제 4번 감독의 방법이 있는데 요건 가볍죠?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하니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보고 동그라미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명령 동그라미 3.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여 출입 동그라미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할 수도 있고 조사 동그라미 검사할 수 있다 검사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를 지금 몇 개 했는데 보고, 제출, 명령, 출입, 조사, 검사 이런 것들을 지금 동그라미 하셨는데 지금 이거를 여러분한테 시험에 물으려고 노리는 게 아니고 시험에는 이렇게 뜹니다. 감독을 하는 방법은 반드시 출입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리잖아 지금. 그죠? 출입할 수도 있고 자료를 제출하시오. 그럴 수도 있고 보고하시오. 또는 별도의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한마디로 들어보면 모든 방법으로 감독할 수 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죠. 그죠? 지금 동그라미를 땅땅땅땅땅 치면서 그거를 외우라는 뜻이 아니고 출입하여 감독하여야만 한다 하면 틀리잖아. 다른 방법으로도 감독할 수 있음을 익히셔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그죠? 어떤 분이 이런 분 하더라. 현장에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겠죠. 어떤 중개사무소에 감독을 나와가지고 관청에서 그죠? 컴퓨터 같은 것들을 떼가던데요. 그래요. 떼가는 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압류한다 그래요. 여러분 거기 TV 뉴스 같은 거 보셨죠? 뭐 사무실을 조사했습니다 해가지고 검찰 이런 데서 박스로 막 이렇게 물건 실어 나오는 거 보셨죠? 거기는 컴퓨터도 떼오고 서류도 떼가지고 올 겁니다. 그 압류하던데요 하지만 지금 우리 거기 법조문에 보면 압류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런 거 없다는 걸 익혀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현장에서 중개업을 하는 분이 압류하던데요 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아마 그 중개사무소가 큰 범죄를 저질렀겠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가지고 와서 압류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는 압류라는 방법이 없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수업을 잘 들은 분들은 만약에 중개사무소를 감독하러 온 관청이 컴퓨터 같은 걸 떼가면 이 책을 펄렁펄렁 보여주면서 압류하는 방법은 없잖아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컴퓨터 같은 걸 떼갈 때는 당연히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법원의 영장을 제시하고 떼가겠죠. 그래서 방법에는 압류할 수 있다는 방법은 없다. 이런 것도 봐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수업을 하니까 어떤 분이 압류해 가는 거 봤는데요. 그러더라니까요. 그건 별도의 영장을 받아서 진행했겠지. 그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보고, 자료, 제출, 명령 이런 걸 할 수 있지 압류할 수 있다는 방법은 없다. 그 압류 X 이런 것도 하나 표시해 놓으시고 이제 마무리 지도 감독의 위반 시에 대한 제재입니다. 줄자 긋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원짜리 과태료, 중개업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 공인중개사협회는 500만원짜리 과태료다. 줄만 딱 긋고 주목합니다. 자, 지금 이걸 그냥 줄만 막 끄면 안 되고 의식을 하셔야 돼요. 자, 이 감독관청에서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감독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등록관청이 중개업자를 감독하러 갔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사전에 공문을 보냅니다. 4월 1일부터 거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감독 갑니다. 이렇게 사전에 공문을 보내겠죠. 그런데 중개업자가 4월 1일이 딱 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실에 지도 감독을 오겠다고 연락이 오면 여러분들은 아침에 출근하셔가지고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커피 끓여놓고 기다리겠습니까? 니는 감독 잘해라. 나는 땅 보러 간다. 가야 되겠습니까?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커피 끓여놓고 청소해놓고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는 사람은 금치상기 있습니다. 감독해봐야 좋은 일은 하나도 없잖아 지금 그죠? 거래계약서 5년치 보관했습니까? 가져와 보세요. 뭐 위반한 거 없습니까? 이거 감독하러 오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중개업자들이 니나 감독 잘해라. 나는 땅 보러 간다. 나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감독 받는데 하고 문 닫고 가버리면 감독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니까 지금 법을 정해놨다고. 중개업자가 지도 감독을 위반하면 어떻게 하겠다? 6월에 업무 정지 내리겠다.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게 합리적인 거라. 그죠? 이렇게 안 해놓으면 앉아서 감독 안 받고 있다니까. 그죠? 그거 감독 오는데 청소해놓고 커피 끓여놓고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입니다. 그 착한 사람. 갈로 열고 어리한 사람. 그죠? 갈로 하나 더 열고 돈 안 되는 사람입니다. 감독하러 오는데 뭐 감독 받아가 도움 될 일이 뭐 있는데. 그죠? 그럴까봐 법을 요래 만들어 놨다고. 위반하면 업무 정지 내리겠다. 그리고 감독을 딱 받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이번에는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 대상인데 니나 감독 잘하세요. 나 설세로 갑니다. 하고 문 닫고 가버리면 감독이 안 되잖아 이게. 얼마? 500만 원짜리 과태료 매기겠다. 이걸 걸어야 된다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줄을 쫙쫙쫙 끄면서 6월에 정지 500만 원 과태료 이 줄만 끄가 되는 게 아니고 위반을 하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 놨구나 라는 의식을 하셔야 돼요. 여기 무등록업자는 그 책이 없죠. 왜 그러면 감독 대상에는 무등록업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위반하면 이라는 말이 거기 없잖아요. 없는 이유는 무등록업자는 적발이 되면 업무정지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걸리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이에요.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 이런 것들은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이 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내리는 거니까 책에 안 적어놨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적발되면 당연히 제재가 있다라는 것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책에는 협회는 500만 원짜리 과태료라는 것도 있죠. 협회도 감독 대상인데 협회가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감독 나오니까 니나 감독 잘하세요 하면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다. 그런 취지예요. 이거는 협회 편에서 다시 공부를 할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앞부분에 많은 내용을 전달했는데 이제 필기는 어지간히 하셨으면 뭐 보시면서 대답해도 되고 주목해 봅니다. 주목. 자, 주목을 해가지고 이제 이건 잡아야 돼요. 중개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첫째 누구?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감독할 수 있다. 그 감독자가 4명. 누구를 대상으로 감독한다? 중개업자, 거래정보사업자, 무등록업자. 여기까지는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어떨 때 감독합니까? 거지행동을 하면 감독하다가 지금은 그 행만 감독한다. 지금 여기까지 잡으신 거예요. 그 다음 이럴 때 중개업자가 니나 감독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짜리 과태료. 무등록업자는 적발되면 3년에 2천에 해당된다.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큰 틀은 잡으신 겁니다. 딱 들어보시니까 이 단어는 시험에 잘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그렇지, 꼭 나온다는 말이 더 맞죠. 왜 그러냐면 출제위원이 문제를 출제하면서 해당되는 이 중개업자들이 될 사람들이잖아 지금. 그죠? 중개업자들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를 당연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단어는 어떤 문제 무조건 낸다고. 그럼 지금 여러분한테 전달이 잘 됐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나와봐라 이렇게 딱 기다리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거지 행동 막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나와봐라 이렇게 딱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도 못 맞추면 우리 애가 공부 못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래 그냥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강조합니다. 이 정도로 지도 감독의 단어는 어떻게 돌아간다 이런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물론 그렇죠. 또 한 번만 듣고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또 공부가 이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잊어버리더라도 자꾸 요건 중요한 단어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자꾸 이렇게 의식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 수험 길이 이제 출발한 겁니다. 모든 공부는 그럴 것 같아요. 뭐 사법시험이든 뭐 어떤 자격시험이든 뭐 대학교 입학고사든
모든 수험 준비입니다. 이 마라톤입니다. 쫙 갑니다. 오랫동안, 그죠? 체력 관리도 잘 하시고, 이제 느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마라톤 출발하는 거 보셨죠? 이렇게 중계하는 거 보면 한 100명이 쫙 출발하잖아. 그죠? 마라톤 시작할 때. 근데 그 마라톤이 끝날 때쯤 되면 이제 한 명씩 이렇게 들어오죠. 그죠? 쫙 뛰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오는 사람들이 이제 승리자라는 거죠. 출발은 똑같이 했는데 되고 안 되고는 이런 의식을 하고 공부를 하느냐, 그냥 하느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죠? 잊어버리는 건 똑같아. 뭐 들으면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그죠?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그죠? 어떤 분은 다른 지역에서 제가 수업을 하면, 그죠? 이렇게 뭐 상대방은 누굽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면, 저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의식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5층에 건물이 있으면 계단으로 안 내려가고 엘리베이터로 가는 거예요. 머리 흔들흔들 할 때마다 하나씩 빠져나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조용히 엘리베이터 타고 싹 내려가요. 머리 안 흔들리려고. 안 그래도 잘 잊어버리니까, 그죠? 그런데 또 엘리베이터의 단점, 5층에서 싹 내려가다가 쿵 서너 순간 5개 다 빠져버렸다, 그죠? 그래서 계단으로 살살살살 내려가거나 엘리베이터로 쿵 해가지고 한 목에 다 쏟아지거나 하여튼 잘 잊어버린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잊어버리는 거 인정해야 돼. 잘 잊어버리니까 자꾸 들어야 되는 거라, 그죠? 그리고 의식을 하셔야 돼요. 이 단어는 중요한 단어이다. 이거 앞으로 새겨야 된다. 이것만 가져가는 게 큰 거예요, 사실은. 한 번 들었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지도 감독이라는 한 큰 단어를 하나 정리하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오른쪽 47페이지 상단의 제목이 뭐가 들어옵니까? 행정처분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 들어오죠. 자, 그러면 행정처분이 들어오면 여러분한테 또 감각을 살려줘야 돼요. 지금 지도 감독에 따라서 뭐가 일어난다? 행정처분이 일어나니까 행정처분이라는 표현이 들어왔고, 그 행정처분이라는 제목 옆에다가 정지나 취소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행정처분이 뭐라고요? 정지나 취소를 행정처분이란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우리 중개사법에서 행정처분이라는 말이 나오면 저절로 뭐를 기억합니까? 정지나 취소. 이게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런 걸 우리는 짝이라 그럽니다. 행정처분하면 자동으로 뭐? 정지나 취소. 이게 짝이라니까요. 그 짝을 이 정도로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친구분들하고 야, 오늘 저녁에 삼겹살 먹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은 무슨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까? 짝이 뭡니까? 삼겹살 먹자 이러면 자동으로 나오는 말, 소주는 이렇게 짝이 딱 걸리잖아, 이게. 그죠? 소주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또 정신없는 사람은 깻잎은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가끔은. 그러니까 우리는 수준 이하라 그래요. 제가 예전에, 그죠? 신림동에서 한 10년 전에 수업을 할 때, 오전에 이제 비가 오려고 막 날씨가 이렇게 막 흐렸던 날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을 하다가 삼겹살 하면 짝이 뭡니까?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답은 소주가 답인데, 앞에 있는 아줌마 학생이, 여학생이 소주 이랬어요. 근데 동시에 뒤에 있는 아저씨가 깻잎 이래가지고 끝내줬어야 했던 그 오전 시간에 그것도 수준도, 그죠? 여학생은 소주 그러는데 아저씨가 깻잎 이래가지고 야, 참 좀 이렇게 느낌이 사고죠, 지금. 그죠? 그래가지고 1시간 내도록 오늘 그만하고 소주 한잔하러 갑시다. 전부 이제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삼겹살 하면 그래도 짝은 소주 이래 들어와야 되죠. 그런 거는 몰라도 되는데, 행정처분하면 정지나 취소는 들어와야 된다. 이게 짝이다, 이 뜻이에요, 이 정도로. 수준이 낮은 분을 위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기들하고 피자 먹자 한번 해보셨나요? 그러면 바로 탁 올라오는 말이 뭐다? 콜라는, 그거 잘 알죠. 수준이 딱 맞잖아. 그 수준이라 지금, 거지. 그러니까 피자 하면 콜라는 이렇게 붙어야 뭐가 대화가 되지. 소주는, 막걸리는, 뭐 이런 소리 해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 피자 하는데 막걸리는, 사이다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죠? 그 정도로 강조합니다. 행정처분하면 뭐 정지나 취소 이게 탁 붙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 교재에는 지금 바로 행정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 하기 전에 서론을 하나 깔아야 돼요. 무슨 서론을 까는가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중개업자나 거래정보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감독할 수 있다 그랬죠. 감독을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위반한 행위를 발견을 했어. 자, 그러면 감독관청에서 위반한 행위를 발견을 하면 1번 계속 위반하세요, 그렇게 말한다. 2번 그 행위를 정지나 취소시킨다. 답이 몇 번? 상식적으로 2번이죠. 그러니까 스토리가 이래 나가잖아. 지도 감독에 따라서 행위를 위반하게 되면, 발견을 하게 되면 뭐를 내린다?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취소를 시켜야 되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행정처분을 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과 행정처분을 한 단원으로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그죠? 자, 위반된 행위를 발견을 하면 계속 하세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 행위를 정지나 취소를 시키는데 이 그 행위가 정지가 취소되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첫째,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합니다.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행정처분합니다. 세 번째, 거래정보사업자가 행정처분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런 중개업자를 행정처분할 수 있는 사람은 등록관청만이 합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하게 되고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국토장관만이 행정처분을 합니다.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행정처분 안에서.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이 수업을 들을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이건 짝으로 딱 잡으셔야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이해합니다. 왜 중개업자를 등록관청이 정지나 취소를 시킵니까? 하면 중개업자를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죠? 등록관청에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중개업자는 등록관청에 가서 등록한다. 이런 수업 들으셨죠? 그죠?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중개업자를 만들어줬으니까 이 사람 위반을 하면 정지나 취소도 등록관청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관청은 중개업자에 대해서 뭐를 한다? 취소를 시키거나 업무 정지를 내려요. 우리는 요거를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공인중개사를 만들어준 사람이 누굴까요? 시도지사입니다. 자격증은 시도지사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가 위반을 하면 시도지사가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켜요. 우리는 이거를 행정처분을 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죠? 그 다음 수업에서 빠르게 지나갔지만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가 지정한다? 국토장관이 지정을 해요. 국토장관이 지정을 하니까 이 사람이 위반된 행위를 발견하면 국토장관이 뭐를 한다? 그 지정을 취소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정지라는 말이 없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거래정보사업자는 정지라는 말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나요? 행정처분은 모두 몇 가지? 모두 5가지. 첫째,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그리고 지정 취소. 이 5가지가 행정처분이에요. 아, 행정처분은 모두 5가지구나. 이걸 수업하는 시간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 교재에 있는 대로 구체적으로 갈 건데, 자, 여러분들 이 표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표 별로 안 어렵잖아. 그죠? 자, 이 표를 보시면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좀 전에 들었던 게 지도 감독이고, 이것도 1시간 동안 공부했고, 복습도 했습니다. 여기는 행정처분입니다. 보시면서 대답합니다. 지도 감독 대상자와 행정처분 대상자는 동일하다. OX. X입니다. 자, 지도 감독 대상자와, 그럼 지도 감독 대상자 누구다? 중개업자, 거래정보사, 무등록업자죠. 대상자와 행정처분 대상자는 동일하다 하면 X. 보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그러니까 감독하면 이쪽에 보고 행정처분하면 이쪽 보는 거예요. 한 번 더 합시다. 이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권자와 지도 감독을 하는 사람과 행정처분권자, 행정처분을 하는 자는 동일하다. X. 그죠? 자, 지도 감독권자 누굽니까?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분사무소관, 시도관청이 감독권자죠. 행정처분권자는 누구? 등록관청, 시도지사, 국토장관.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죠? 이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감독과 행정처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몸 풀었습니다. 이제 2번까지는 몸 풀었으니까 이제 보면서 대답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여기 보이시죠? 공인중개사는 감독 대상이다. OX. 공인중개사는 감독 대상이다. X입니다. X. 감독 대상자 누굽니까? 중개업자, 거래정보사업자, 무등록업자지 없잖아 다. 그지? 공인중개사는 행정처분 대상자다. 이렇게 간다니까. 자, 그럼 이런 말도 해봐야 되죠. 왜 공인중개사를 감독 안 할까요?
이렇게 하면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돼요. 우리 첫 시간에도 많이 강조했는데 공인중개사는 뭐죠?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을 취득한 그 사람은 자격증이 어디 있죠? 그리고 장롱 속에 있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을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감독할 일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봐요. 장롱 속에 넣어놓고 있는 사람을 시도지사나 국토장관은 감독 못하죠. 이걸 여러분한테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자격증을 따겠죠. 자격증을 따면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잖아. 그죠? 그럼 공인중개사 되면 자격증을 탁 들고 오는 거죠. 집에서 소파에 다리 2개 떡 올려놓고 이래 누워서 봅니다. 아, 나 이거 원래 딴다고 참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지나가는 국토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똑바로 앉아서 보시오. 이렇게 감독한다 안 한다? 감독 안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소파에 다리 2개 떡 올려놓고 자격증 이래 보고 있는데 반듯하게 앉아서 보세요. 이렇게 감독하면 미쳤나? 이러죠. 다리 2개 올려놓고 보고 있는 1개 올려놓고 감독 대상이 아니잖아 봐요. 아,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감독 대상이 아님을 이 정도로 심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꼭 시험 치고 난 뒤에 자격증 따시거든. 집에 가서 소파에 다리 2개 떡 올려놓고 봐봐요. 감독하는 사람 있는가 없는가. 그죠? 장롱에 있는 사람을 감독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공인중개사가 소파 올려놓고 다리 올려놓고 이렇게 보는 거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대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취소시켜야 되니까 행정처분에는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감독 대상은 아니지만 행정처분 대상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라 그게. 그지? 지금 예를 들어준 스토리까지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수업으로만 듣는 것보다는 제가 했던 이야기가 오히려 더 머리에 남아있어야 돼요. 원래 합격하고 나면 자격증 어디서 본다? 집에서 다리 몇 개 올려놓고 2개 올려놓고 반듯하게 누워가서 안 봐도 돼요. 공인중개사는 감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되어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행정처분에는 걸어놨습니다. 자, 또 한 번 더 보시면서 대답합니다. 무등록업자는 보시면 대답합니다. 무등록업자는 감독 대상이다. OX. O지. 하도 많이 틀리니까 또 틀리는 거 아시고 보시는데 저기 보면 무등록업자는 감독 대상이다. 맞죠 지금? 다시. 무등록업자는 행정처분 대상자이다. OX. X입니다. 행정처분 대상자 중 이 사람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왜 무등록업자는 행정처분을 안 할까요? 우리말로 하면 뭐가 있어야 정지나 취소를 시키지. 무등록인데 지금. 그지? 그래서 무등록업자는 적발이 딱 되면 3년 징역 2천만 원 벌금 형벌로 가지 정지나 취소 이런 말이 없다니까.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행정처분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정지나 취소가 딱 붙어 있어야 돼. 무등록업자는 왜 행정처분 안 할까요? 이뻐서 안 할까요? 할 게 없어. 무등록이기 때문에 지금. 그죠? 개념입니다 이게. 자, 이런 이제 틀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너무 긴장하는 것 같아서 기 죽을까봐 또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어차피 죽은 기 또 한 번 더 공부합시다. 보면서 해도 틀린다니까 지금. 보면서. 그죠? 봅니다. 등록관청은 중개업자를 감독할 수 있다. OX. 옵니다. 지금 긴장했습니다. 제가 손을 향해 등록관 여기 있잖아. 등록관청은 중개업자를 감독할 수 있잖아 지금. 그지? 너무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다시.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를 감독할 수 있다. X입니다. X. 공인중개사는 감독 아니라고 그만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소파에 다리 놓고 봐도 감독 안 해요. 반듯하게 앉아보세요. 이런 소리 안 한다니까 지금. 뭐 아는 뭘 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기죽을까봐 더 묽기 좀 못한데 그래도 보면서 대답을 해요. 다시 봐요. 공인중개사는 시도지사가 행정처분을 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됐죠? 그죠? 뭔지 이렇게 의미를 가지셔야 돼. 지금 이 틀은 크게 힘든 거 아니에요. 이제, 지도 감독에 따라서 뭐가 일어난다? 행정처분이 일어난다. 이런 틀을 가지시면서 구분을 해보라. 이런 뜻이었어요. 하나만 더 합시다, 이제. 이왕 기죽은 것만. 국토장관은, 여기 있죠? 국토장관은 중개업자를 행정처분할 수 있다. 무조건 X입니다. 중개업자는 누가 한다? 등록관청이 행정처분한다니까요. 자, 다시. 국토장관은 중개업자를 감독할 수 있다.
감독하면 저쪽에 또 X가 나오잖아. 국토장관은 중개업자를 감독할 수 있다니까 지금 그죠? 감독하면 이쪽에 보고 행정처분하면 이쪽 보는 거예요. 그지? 아이고 참 감독도 시간 연습 다 하고 올라왔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렇잖아. 단은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하는데 이걸 섞어 놓으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지? 시험은 어떻게 낸다? 섞어서 내요. 단편적으로 이렇게 요거는 요거 이렇게 묻는 건 쉽게 냈다니까 그의 시험은 요거를 이렇게 섞어서 낸다니까. 그죠? 이제 큰 훈련을 해서 하셨습니다. 훈련을 했는지 기를 죽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 죽는 것도 훈련이에요. 아 뭐를 주의해야 되는구나. 내가 뭐를 틀리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게 큰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등록관청이 중개업자를 취소를 시키는데 취소 사유를 여러분 두 가지를 배우셨어요. 절대적 취소 사유와 상대적 취소 사유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 절대적 이 말은 취소하여야 한다 이런 게 있고 상대적은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절대적 취소입니다.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절대적 취소만 여러분 쫙 알고 있으면 상대적 취소를 찾으시오 하더라도 기죽을 필요 없죠. 왜? 절대적 빼내면 나머지는 상대적이잖아. 그죠? 어쨌든 절대적 취소는 딱 알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욕심내는데 지금 교재는 1번 붙었죠. 자, 절대적 취소 사유 8가지 있습니다. 1번 개인인 중개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면 사망할 때 사 동그라미 합니다. 자, 동그라미는 하지만 이해해봐요. 중개업자가 중개업을 하다가 사망하는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왜 사망했다? 에이, 늙어서 안 죽어요. 사고로 아파서 안 죽어요. 여기 안 아픈 사람 어딘데 지금 아파도 수업하고 지금 앉아서 다 공부하고 있는데 왜 사망했을까요? 하면 숨을 안 쉬니까 사망한 거예요. 그건 정답이에요, 정답.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사망 안 하려면 뭐만 하면 된다? 숨만 계속 쉬면 돼. 그죠? 왜 사망했을까요? 하면 아파서 죽기는 뭘 아파서 죽어. 이게 안 아픈 사람 어딘데 다 아파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사고 난다고 다 죽습니까? 늙는다고 다 안 죽어. 그죠? 젊어도 죽는 사람도 있는데. 자, 왜 사망했을까요? 숨을 안 쉬니까. 그럼 중개업자 사망하면 더 이상 중개업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동의하시겠죠? 그러니까 절대적 취소 사유되다. 이 말이잖아, 이게. 그 동그라미 치지 말고 이해하란 말이에요. 사망하면 절대적 취소. 개인이 죽으면 사망이고 법인이 죽으면 해산이에요. 4. 동그라미. 2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 거짓의 동그라미. 자, 거짓의 동그라미하고 앞에다가 허위 이렇게 적어줍니다. 여러분 거짓이나 허위는 같은 말이다. 이 정도는 동의하시겠죠? 자, 이것도 동그라미 했지만 상식 아닙니까? 중개업자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적발됐다. 그럼 반드시 취소시켜야 되지. 그죠? 허위 동그라미 했습니다. 3번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결 동그라미. 4번 이중으로 사무소 등록을 하면 사무소 할 때 사 동그라미. 5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나 대여하면 양도 양 동그라미. 6번 이중 소속하면 절대적 취소시킵니다. 이중 소속할 때 이 동그라미. 7번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정의 동그라미 합니다. 업무 정지 받은 자가 버적버적 일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8번 최근 1년 이내에 1년의 동그라미. 이 법에 따라 2번 이상 업무 정지를 받고 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1년 안에 업무 정지 받은 자가 다시 2번을 더 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1년에 3번 업무 정지 받으면 취소시키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끼리 이해도 해야 되죠. 업무 정지 1년에 3번 받으면 이제 그만해야지. 그죠? 절대적 취소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동그라미 한 게 이겁니다. 앞으로 절대적 취소는 무조건 기억해놔야 다른 단어들을 정리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한 것, 결, 사, 허, 리, 사, 양, 일정이 절대적 취소다.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고 한번 동그라미 해드렸고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결이 뭐였죠? 결격 사유. 이렇게 천천히 따라가는 거예요. 사가 사망하거나 해산하면 절대적 취소예요. 사망. 허만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허위가 생각나야 되지. 허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리가 뭐였죠? 리는 없었죠? 이중 소속에다가 이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그랬어요. 근데 왜 리로 적었는가 하면 허리 만들려고 리 해놓은 거예요. 또 북조선에서는 리중 소속 그래요. 남조선에서는 이중 소속이고 하긴 자기 친한 쪽으로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리중 소속하면 절대적 취소. 그 다음 사가 뭐였죠?
이중등록사무소 절대적 취소. 양이 뭐였죠? 양도나 대여하면 1에 동그라미 하셨죠? 아까 했잖아요. 최근 1년 안에 업무정지를 2번 받은 자가 다시 한 번 더 업무정지 받으면 이거 1년에 3번 받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절대적 취소. 정이 뭐였죠? 정지받은 자가 뻐적뻐적 일하면 업무 정지받은 자가 일하면 괘씸죄죠. 취소시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합니다. 중개업자가 그죠? 여기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돼요. 어디에 해당되면 결사, 허리, 사양, 일정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다. 그래, 이거를 좀 잘 기억하게 하려고, 그죠? 여러분한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중개업자가 중개업을 하다가, 그죠? 여기에 해당되면 절대적으로 취소가 되는데, 취소가 딱 되면 3년 동안 영업 못 합니다. 3년 취소된 자는. 그러면 이런 생각 해봐야 되죠. 중개업자가 중개업을 하려면 사무소 차렸겠죠. 안에 직기 비품도 돌려고 직원들도 돌려가지고 월급도 주고 하다가 여기에 해당되면 취소 탁 돼버리면 3년 동안 영업을 못하니까 망한다 이 말하고 같잖아요. 그죠? 사무실 얻어서 직원들 봉급 줘가면서 간판 다 달고 일 다 해놨는데 취소 딱 돼버리면 3년 동안 영업 못하면 망한다 이 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려 면 취소시키시오 이러면 안 되고 결사적으로 어디 잡고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줘가지고 절대적 취소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좀 기억하기가 좋다고요. 자, 다시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러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결사적으로 어디 잡고 허리 잡고 허리만 잡아야 돼. 또 다른 데 잡지 말고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줘서 절대적 취소를 막아야 된다. 그때 사양이 뭔가 하면 뭐 우황청심만 만들 때 들어가는 좋은 약이에요. 이 사황, 우황 이런 거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래서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려 오면 어떻게 한다?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준다. 자꾸 이렇게 기억하란 말이에요. 문학적인 재질 있는 사람은 더 갖다 붙여도 돼요. 앞에다가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려 오면 울며 불며 이런 거 해도 돼요. 울며 불며 결사적으로 어디 잡고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준다. 뭐 이렇게 기억하든지. 자, 그러면 절대적 취소 제목이 딱 잡혔으면 이제 결 하면 뭐죠? 결격 사유. 그거 천천히 가도 돼. 지금 안 바쁘기 때문에. 양 하면 양도 대여. 그거 천천히 가면 돼요. 리 하면 뭐죠? 이중 소속.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취소는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절대적 취소를 알고 있는데 시험에서 상대적 취소를 찾으시오 하더라도 기죽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절대적 딱 빼내면 나머지는 다 상대적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절대적만 알면 이 단원이 벌써 끝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다시 한 번만 더 합시다.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려 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결사적으로 어디 잡고 허리만 잡아야 돼. 다른 데 잡으면 안 되고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준다. 되겠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결이 뭐다, 사가 뭐다는 천천히 가요. 바쁜 거 아니니까. 그죠? 이 전체적인 모습을 갖췄습니다. 교재 하단에 상대적 취소 사유 있죠? 천천히 봐도 돼요. 넘어가면 업무 정지 사유 이런 건 천천히 보고 이제 4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상단에 보니까 이런 말 있죠. 2번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인데 여기 보십시오.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취소를 할 때 어떻게 취소합니까? 1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면 부정 동그라미. 2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이번에는 자격증을 양도나 대여하면 취소됩니다. 양도 동그라미 대여 동그라미. 3번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정지에 동그라미 합니다. 그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면 취소됩니다. 마지막 4번 이 법을 위반하여 이 법에다가 밑줄을 딱 그으셔야 돼요. 이 법이 무슨 법이죠? 반드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야 돼요. 다른 법은 해당 사항이 없어. 그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으면 취소됩니다. 징역형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시험 치는 날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는 하면 지금 동그라미 했죠. 양, 대, 부, 정, 징 하면 자격증 날아간다. 그죠? 양대, 부정, 징. 지금 동그라미 한 거예요. 확인해 봅시다. 양이 뭡니까? 양도 이렇게 따라와야지. 대는
대여하거나 부는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그죠? 정이 뭐죠? 정지받은 자가 뻐적뻐적 일하고 있거나 징이 뭐였죠?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으면 취소됩니다. 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격증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인데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한테 자격 취소 사유 시험에서 묻는다 안 묻는다? 100% 묻습니다. 100%.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시험 칠 때까지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는요 하면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증 날아간다. 이렇게 기억해요. 양대 부정 징. 이거를 그죠?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는 양대 부정 징. 이러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제 친구가 군산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군산에 있는 친구는 그죠? 우리 보통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춥다 이러잖아. 그죠? 그 군산에 있는 친구는 날씨가 징하게 춥다 그래. 징하게 덥다. 그죠? 좀 심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죠? 그럼 이것도 이제 음을 딱 타는 거예요. 자격이 어떻게 하면 취소됩니까?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증 날아간다. 이런 음을 좀 타요. 그럼 덜 지겹고. 그죠? 그냥 양대 부정 징 이래 하지 말고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증 날아갑니다. 제목 잡고. 이제 자격 정지 사유가 내려옵니다. 밑에 3번의 박스 보면 1. 둘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이 되면 둘 동그라미 2. 인장 등록 위반 인 동그라미 3번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할 때 설 동그라미 4번 이번에는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으면 확인 설명서 할 때 설 동그라미 5번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으면 거래계약서 개 동그라미 6번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또 거래계약서니까 개 동그라미 마지막 7번 금지 행위를 하면 자격이 정지된다. 금 동그라미. 자 그러면 또 이건 노래를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자격이 정지되는 사유는요. 지금 동그라미 하셨죠. 이, 인, 설, 개, 금이 자격 정지 사유예요. 그래서 앞으로 자격이 정지되는 사유는요. 그러면 이, 인, 설, 개, 금이 노래 제목이에요. 자 일단 노래 제목을 기억해놔야 나중에 가사가 들어온다고 이게. 그죠? 그 여러분들 오늘 처음 들으시고 이거 다 기억한다는 건 무리죠. 그러니까 자꾸 노래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격이 정지되는 사유는 이렇게 기억해요. 이인을 두 사람을 설설기게끔 만들면 자격이 정지되는구나. 그죠? 그 두 사람을 설설기게끔 하면 자격 정지된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잡아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거래정보사업자의 행정처분. 이것도 이제 앞단면에서는 공부했는데 제일 밑에 4번 1.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면 거짓 동그라미. 여러분 거짓만 보면 앞에다가 자동으로 허위 적으셔야 돼요. 그 허위나 거짓은 같은 말입니다. 2번 운영규정의 성인 위반 운영 동그라미. 3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을 공개하거나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면 정보 동그라미. 4번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 그 밖의 사유로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때 해산 동그라미. 5번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의 동그라미. 거래정보망을 운영하지 않으면 취소하겠다. 지금 동그라미 한 건 이겁니다. 자, 거래정보사업자가 취소되는 사유. 이건 앞에서 공부도 했습니다. 허, 운, 정, 해, 일에 해당되면 취소되는 사유다. 허, 운, 정, 해, 일 체크해놓고 허가 뭘까요? 여러분 허만 보면 허위 이거 나와야 돼요. 허위. 그죠? 그럼 허위만 찾아내면 시험 지문에서는 거짓, 부정한 방법은 저절로 올려줍니다. 운이 뭐였죠? 운영규정 위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은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면 해가 뭐죠? 사망하거나 해산하면 취소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일이 뭐다? 1년 안에 운영 안 하면 취소한다. 그래서 허, 운, 정, 해, 일이 취소 사유고 이거 여러분 공부할 때 이런 말 했습니까? 탤런트 중에 허윤정이가 있습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허윤정이가 요즘 텔레비에 취소됐어요. 왜?
해산에서 1년 동안 취소되었다. 허윤정이가 해산에서 1년 동안 취소되었다. 이렇게 기억하면 좀 쉽죠? 허윤정이가 뭐 했다 그랬죠? 해산했습니다. 근데 또 집에 가다가 유산했는지 출산했는지 여기 헷갈리지 마라. 여기까지도 이야기해놨어요. 허운정해일. 자, 이제 필기도 다 했고 교재도 표시는 다 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해놓고 이제 주목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빠르게 따라왔지만 이걸 한 달 동안 공부한 겁니다. 그 한 달 동안 공부한 걸 지금 다 정리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이런 의미가 있겠죠. 처음부터 들으셨던 분은 한번 전체를 복습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고, 만약 오늘 처음 왔다면 중개사법 전체를 한번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습도 되고 복습도 되는 시간인데, 우리 중개사법은 중간중간에 이런 내용을 넣고는 마지막에 꼭 이렇게 정리하는 파트가 돌아요. 여기서 시험 나오니까 무조건 점수 따는 거예요. 지금은 보기가 많죠. 앞으로 이거는 마르고 딸토록 노래 불러요, 완전히. 그죠? 그래서 이제 점수 따는 단원이 행정처분입니다. 근데 처음 듣는 분은 무엇이 많다, 뭐 정신없다. 절대 안 없습니다. 점수 따는 단어입니다. 정리합시다. 이제 마무리하는데, 감독을 해서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뭐를 한다? 행정처분을 한다. 됐죠? 그럼 행정처분이라는 말이 나오면 자동으로 뭐 정지나 취소 됐고, 절대적으로 취소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하면 제목이 뭐다?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 그래 따라가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날아갑니다. 자격증이 정지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인을 설설기계금 하면 자격 정지된다. 이인설설계계금. 마지막 거래정보사업자가 취소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허윤정이가 해산에서 1년 동안 취소되었다. 됐습니까? 허운정해일. 그렇게 정리합시다. 보기보다 양이 많습니다. 왜 많은가 하면 한 달 동안 하는 걸 다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그죠? 이제 이렇게 해놓고 시험 칠 때까지 계속 자기 걸로 새겨 가셔야 돼요. 이제 넘어가면 그 제3절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성계로 접어듭니다. 잠깐 쉬었다가 정리합시다.